당신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고 얼굴에서 묘한 평온함과 생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 그녀들은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 의존하지 않는데도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타고난 유전자나 관리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영혼의 빛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내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젊음의 상징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모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두려움은 더욱 강렬합니다.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의 가치를 젊음과 아름다움에 결부시켜 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그들의 얼굴에 특별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윤근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림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억압합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행복한 척 합니다. 그렇게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피로, 원인 모를 불안, 이유 없는 우울, 반복되는 관계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억압된 그림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억압된 에너지는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 근육은 긴장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전체적인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관리를 해도 내면의 억압된 에너지는 결국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통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인정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입니다.
왜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고 진정한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특별한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로움입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편안함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기에 그들의 얼굴은 긴장이 풀려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여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특별한 관리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도취나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루고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지쳐있고 생기 없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사람.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윤근 중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기가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만남은 우리의 외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진실과 연결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긴장한 사람과 편안한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은 나이라도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훨씬 더 젊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 윤기 리비도라고 부른 이 생명 에너지는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억압과 두려움은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욕망을 부정할 때, 진실을 외면할 때 에너지는 막히고 정체됩니다. 이 정체된 에너지는 우울, 불안,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다시 우리의 몸과 얼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정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희생한 적이 있나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말에 동의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 내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작은 배신감,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리 값비싼 시술을 받아도 그 얼굴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그림자와의 화해를 권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어둠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어둠은 우리도 모르게 투사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고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그 분노를 억누르고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합니다. 몸은 긴장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그 분노를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다 보면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오래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짜 감정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빛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진정성이 드러나고 깊이가 느껴집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다워진 여성들을 떠올려 볼 수 있나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내면 여정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큰 상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깊은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들의 얼굴의 품격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고통은 우리를 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술로, 일로, 쇼핑으로, 텔레비전으로. 무엇이든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회피된 고통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고통을 직면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사람의 얼굴에는 단순한 젊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서양 문화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마음은 고귀하고 몸은 낮은 것, 정신은 중요하고 육체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분리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의식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잊어버린 상처들, 억압한 감정들, 외면한 욕망들을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원인 모를 통증이 생기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심신증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은 무시합니다.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긴장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몸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찐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친구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몸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과 몸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전자는 긴장되어 있고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후자는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몸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몸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꽃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진실이자 영적 진실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에게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온 지혜와 패턴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성에도 강력한 원형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중년 이후의 여성은 지혜로운 현자, 치유자, 영적 안내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이 원형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젊음을 흉내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형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은 여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아름다움, 중년 여성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 고통을 통과한 강인함, 자기 수용에서 오는 평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젊음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지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쁘게 보일까? 매력적으로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바로 영적 빛의 원천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진실은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는 또 하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융기 말하는 자기는 우리의 자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아 수준에서만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내 직업은 이것이고, 내 역할은 이것이고, 내 성격은 이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정체성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이 모든 정체성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융은 이것을 종교적 체험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깨달음. 당신이 유한하면서 동시에 무한하다는 역설적 진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융은 종교와 영성을 구분했습니다. 종교는 외부의 교리와 규칙을 따르는 것일 수 있지만 영성은 내면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도 영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과 접촉하고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표면적인 것들 너머를 봅니다. 물질적 성공,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의 얼굴에는 깊이가 생깁니다. 당신은 혹시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운 주름을 발견하고 절망한 적이 있나요?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나 불가능한 미래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저항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계절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모든 단계도 아름답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봄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만의 풍성함과 깊이를 즐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인 여성들은 더 이상 나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웃으며 만들어진 주름, 걱정하며 생긴 주름, 눈물 흘리며 새겨진 주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피부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집착이 될 때입니다. 나의 가치가 내 외모에 달려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사회적 기준의 노예. 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연결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상징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직관.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아름다움,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여성들은 자신의 직관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살지 않고 가슴으로도 삽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그들을 더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지혜와 연결된 사람의 빛입니다. 당신은 혹시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윤근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회피하려 합니다.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많은 활동으로 자신을 채우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이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탐험되지 않은 재능들, 표현되지 않은 욕망들,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의 얼굴에는 해방의 빛이 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이런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관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내적 안정성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는 여성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관리법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림자와의 화해, 자기 수용, 몸과 마음의 통합, 영적 깊이, 진정한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얼굴에 특별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화장이나 시술로는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빛을 바라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주름 없는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실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타인의 기준에 맞춘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온전히 자기 자신인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 진실을 살아가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들의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진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압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유지하기 위해 애쓸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진실과 연결될 것인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각 단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 것인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얼굴을 만들고 당신의 삶을 만들고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얼굴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게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여성들의 비밀입니다.